써님, 오늘 좀 상당히 긴 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햇볕을 좀 많이 그을렸어요, 얼굴이. 그, 창발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살짝 영접을 좀 했고요. 자, 우선 오늘 공유할 사항이 꽤 많은데, 이제 추가 담보대출, 그러니까 아예 전북은행에 돈을 다 갚아버리고, 지역 농협일 건데 아마 익산 1위 농협이니까 농협으로 이제 이자를 한 0.5 정도 낮춰서 한 2억 5천 정도, 2억, 거기선 정확하게 2억 6,500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를 이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환불해야 될 돈은 3억 170인가 그래요. 약간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화를 인수하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좀 있는데 판화 인쇄 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의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이벤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호당 500만 원의 호가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당 500만 원의 거래는 한 건도 없어요. 호당 200까지는 거래가 2건인가 있어요. 그게 실거래가인 거죠. 그러면은 호당 500의 이 이제 거래를 아직 아무도 안 텄는데 7064 계좌로 제가 이제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초창기 화양연화라서 정말 이건 팔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이 화양연화에 뭐든지 1호가 있어요. 1호. 그래서 뭐 별에서 꽃까지 뭐 1호 그런 게 있어요. 저게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인쇄해서 판넬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품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게 아마 별에서 꽃까지 거의 아마 1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 안 주고 제가 10호짜리 갖고 있는데, 화양연화 1호의 첫 번째로 화양연화를 그린 꽃행성을 그린 8호짜리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액자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 8호예요. 8호. 10호보다 약간 작아요. 이 꽃행성을 보면 뭐 당구공보다 더 큰데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고 좀 아기자기하게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는 거, 섬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태양도 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강렬하죠. 발랄. 요거를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냐면, 이거는 사실 제가 선물로 줬다가 나중에 저한테 되팔아도 돼요. 제가 좀 형편이 좋아졌을 때. 화가들은 맨 처음에 한 거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호당 500만 원에 처음으로 200호를 이제 계좌를 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호가를 실거래가로 계약해 주신 분 200호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계약자한테 이걸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호당 500만 원짜리 그림 200호, 제가 200호, 300호 많잖아요, 캔버스가.
200호를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박 실장한테 얘기하고 1000만 원을 100분의 1이니까 200호를 살려면 10억이에요 지금. 100분의 1을 1000만 원을 쏘시면 이 그림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그 첫 계약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8호짜리 액자까지 완비가 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인, 원래 이 캔버스 뒤에 사인이 돼 있는데 액자에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1호 일단 화양연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증을 딱 해서 딱 써서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산다고 쳐도 4천만 원이거든요. 호당 500으로 따지면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286 1600이고 그러니까 10억 원어치를 계약 100분의 1로 계약만 아시죠? 8년 4개월 이내에 완납하면 되는 거.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만. 그러면 이걸 선물로.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소중하게 제가 환불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호당 500만 원이 실거래가 허가가 되는 거죠. 자, 환불 때문에 별별 이벤트를 다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닉네임 멘토라는 분이 이 봄꽃 행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해설을 해달라. 짧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려고 보니까 제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안 했나 보다 설명을. 자, 이 그림은 2017년도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남중동 화실에서 정말 최악의 정화조가 화실 내에 있었어요. 정화조가. 그래서 열면은 냄새가 나서 이제 막 비닐로 덮어놓고 제가 그 정화조 옆에서 잠을 잤어요. 2층 침대를 만들어 놓고 보일러실 옆에서. 그 보일러가 터졌어요. 또 한 번. 뻥! 다행히 저 없을 때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보일러 쓰던 옆집에서 펑크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보일러가 터지면 연통이 막 찢어지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내가 부셨다고 집주인이 나보고 부셨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와, 제가 없을 때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옆집 보일러인데 제가 거기를 화실로 쓰고 있으니까 옆집 보일러실하고 이쪽 집 정화조가 있는 게 화실이었다니까 거기서 그리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제가 돈이 없었으면은 휴대폰비도 못 내고 50%를 50만 원에 팔았겠어요. 아무튼 그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화실에서부터 이제 이 그림을 편집하기 쉽게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 멘토님 편집하라고 지금부터 다시. 이 그림은 현재 봄꽃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로도 제작이 돼서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네이버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90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휴대폰비도 못 내던 시절 남중동, 익산 남중동 화실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한 17, 18, 19, 20, 21, 22 한 6년간 그린 거예요. 최소 5년 정도 계속 다듬은 거죠. 처음에는 이 꽃행성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그냥 화천대유였어요. 그러니까 잠깐 다시 처음에는 저 노란 태양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운데 이 별만 있었고 이 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쁜 초신성인데 일종의 별이 이렇게 자기의 원소를 흩뿌리는 거예요. 근데 별이 자기 원소를 흩뿌리는 거를 꽃잎이 날리는 듯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마침 홍채 색깔이 좀 봄의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홍채를 그린 다음에 이 별을 그린 다음에 별이 씨앗을 뿌리는 걸 그리되 제가 씨앗 뿌리는 별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씨앗을 뿌리는 별을 그리는데 그 씨앗을 꽃잎처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꽃잎처럼 이렇게 싹 그렸어요. 처음엔 태양도 없었고 꽃행성도 없었어요. 근데 왠지 막 미완성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태양을 그려서 화천대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뒷면에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 제가 봄꽃 행성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스쳐서 꽃잎이 날리는 모양을 바람이 부니까 꽃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별이 바람에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동주의 서시다 하면서 제목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라고 이제 지어놨어요. 지금 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현재. 지금 너무 커서 지금 돌리기가 적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천대유가 됐네요. 태양을 그리면서. 그러다가 또 그래도 허전해. 그래도 허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년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도 허전해. 그래서 꽃행성을 그리자. 봄이니까 좀 봄에 어울리는 좀 산뜻하게 꽃행성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린 거죠.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꽃을 그리는데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그려야 되거든요. 돌리면서. 이게 천천히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식간에 꽃이 딱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억지로 만든 거고 얘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얘를 주인공으로 하자. 어린 왕자의 그 별에 장미꽃이 하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화양연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화양연화 시리즈가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화천대유로 바꿨다가 화양연화로 바꾸는 과정이 한 5년 반에서 그 정도 한 6년까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제목은 이렇게 된 겁니다. 화양연화 시리즈인데 이렇게 되겠네. 화양연화 봄꽃 행성 땡땡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대략. 제목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다 적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림이라는 게 5년 동안의 변화를 이 그림이 가지고 있잖아요. 약 만 5년 정도의 변화를. 그래서 조금 허전했다가 점점점 꽉 차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눈동자의 우주 시리즈를 몇 년간 그렸죠? 한 16년? 2006년부터니까 그죠? 7, 8, 9, 10, 11, 12, 17년? 맞죠? 자, 17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 신용불량자였지 이혼한 상태였지 어디 친구가 회 먹으러 오라 그래도 거기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이랬단 말이죠. 친구가 회 사준다는데 택시비까지 대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서 회를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시내에.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구름사탕이라는 그림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백열등과 죄수의 눈에 백열등과 약간 충혈된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조를 당한 거야. 이렇게 약간 고문을 당했거나 그러고 나서 창밖을 보는 근데 창밖 구름이 아주 사탕처럼 달콤해 보이는. 그래서 이 그림이 구름사탕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주만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의 야경도 그리고 뭐 새벽 교회 십자가도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그리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오죽 마음이 좀 감옥에 사는 것 같았으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7년의 변화예요. 이건 5년의 변화, 그림 하나에서. 자, 그러다가 조금 이제 후원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궁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에서 이 홍채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디가 위? 이렇게. 홍채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존재가 홍채라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창밖의 우주예요. 이런 변화 과정이 있어요. 17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15, 16년쯤 돼서 6.1문 회장님이 후원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별꽃 바다로. 이렇게. 좀 더 밝아지죠. 그림이. 밝아지면서도 화려해지죠. 이게 뭐가 주는 효과냐면 후원금이 주는 효과예요. 그림이 밝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제 그림이 더 다채로워지기도 하겠지만 실험을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고급지거나 밝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고급진다는 얘기는 저는 예술적으로 고급지다는 얘기지 그것이 꼭 화려한 것이 고급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싼 재료를 써서 고급지다가 아니라 미술 평론가의 시점에서 고급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자, 1부는 호당 500만 원, 실질 200호를 계약하신 1000만 원을 넣고 200호를 계약하신 분께 8호짜리 처음 그렸던 화양연화를 선물하겠다 하고, 두 번째가 이 봄꽃 행성 설명이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끝나긴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동주의 서시에서 출발해서 5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화천대유를 거쳐서 화양연화가 돼버렸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 세 번째 얘기가 제가 재밌는 좀 기대감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꽤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2019년 3월 말에까지 2019년 3월 말까지 그때 3억 5천인가가 계약이 됐잖아요. 자, 3억 5천만이었잖아요. 대략 30억이라고 치자고요. 3억이라고. 근데 대략 이제 요쯤에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향후 5년간 뒤에 0이 계속 붙는 방식의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매년 10배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정말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무렵에 3억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됐네요. 정확하게 이제 3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즈음이에요. 봄이에요. 2020 봄이에요. 그때쯤에 이미 거의 한 50억이 계약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퉁쳐서 30억이라고 칩시다. 3월에서 5월 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년 만에 3억이 30억이 됐어요. 자, 그래도 2021년이 됐어요. 그때 6월 달에 그 이벤트를 하면서 또 그때 호당 100만 원 그림이 왕창 주문이 돼가지고 그때 합산해 보니까 350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주식 투자금을 빼니까 한 320억, 대략 300억 나오죠. 그게 2021년 봄이에요. 봄이라고 칩시다. 2019년 봄에서 2020년 봄, 2021년 봄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이 22년 봄까지가 좀 1년이 이 상태가 거의 그대로 갔어요. 여기 조금 미스가 됐는데. 자, 그런데 그럼 2023년 봄에 그럼 정말 다시 또 뒤에 300억에서 3천억이 성장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죠. 2023년 봄에. 자, 있었죠. 그게 뭐죠? 땡땡 특례시 국제문화예술 특구를 개발하는데 거기 보도자료 보면 3조까지 쓰는데 거기에 미술 파트를 지아트에게 위탁 운영 내지는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3조에 10%면 그 시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10%면 3천억이고 뭐 2조. 근데 미술 파트는요, 그 땡땡 특례시는 분명히 아트페어를 화려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상설 아트페어장을 차릴지도 몰라요. 왜? 가장 돈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땡땡 특례시가 2조 3조를 쓰는데 거기에서 미술에 신경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 이상. 그럼 2조의 50% 이상이면 1조잖아, 1조.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잡아도 3천억의 사업권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건이. 이번에 그 땡땡 특례시 국제문화예술특구의 미술 파트를 지아트가 맡기로 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3천억이라고 불러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은 한 해 건너뛰었으니까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쯤에는 3조 계약이 되겠죠. 제 말대로 계속 매년 10배씩 성장한다고 치면. 그럼 이게 조금 약간 한 해 넘어가는 해도 있지만 그러면 한 해를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조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그러면은 자, 공 5개면은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30조까지 가야지 공 5개예요. 30조까지 가야 돼. 이게. 그러면 이 3 맞을 거야 아마. 잠깐만요. 3억 30억에서 하나 붙었죠. 30억 둘, 셋, 그렇지. 네. 5개가 붙으려면 30조까지 가야 돼요. 그럼 30조까지 가는 계약을 저는 언제쯤 보고 있어요? 202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0조 계약. 물론 이거는 제가 법인이 4개인데 순수하게 그림일 수도 있고 그림과 관련된 사업일 수도 있고 약간 부대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건 그리고 이제 저의 성장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림값은 글쎄요. 호당 500에 이제 에서 얼마나 갈지 그거는 제가 시장에 맡기려고 해요. 시장에 경매를 통해서 경매나 또는 제3자 제 영상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규 컬렉터가 사는 금액 거기에 이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그 지아트의 그 계약권이 3천억의 계약권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5년 동안 뒤에 공이 하나씩 붙는 즉 30조까지 이렇게 10배씩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게 기하급수적 성장이잖아요. 고리들은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꽤 오래전에 2019년이나 2018년 말에 한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써님. 길게 하려고 했는데 24분 밖에 안 됐네요. 뭔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끊어야 되겠어요. 끊고 다음에 또